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보험 소비자에게는 다가오는 봄철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을 비롯해서 꼭 필요한 보험들이 잇따라서 또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험 365에서는 조만간 어떤 보험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또 준비를 했으니까 이 시간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1638-3999번 전화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무료니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따라 이분을 이렇게 또 불러드리고 싶네요. 보험료계 비교 분석의 최고 전문가 김희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방송으로 좀 알려드릴 건데 먼저 이제 보험료 인상 관련된 소식입니다. 보험료라는 게 굉장히 많은 보험이 있죠. 뭐 어린이 보험, 치매 보험, 암보험 이런 보험이 4월 1일자로 모두 다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라서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또 보험료가 오른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준비하려고 했었던 보험이 이 시기에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오를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비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또 더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문자 1668-2838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료 이야기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아 전문가님, 네. 왜 이쯤만 하면 자꾸 오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물가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보험료 측면인데 이 보험료 말고도 입고 있는 옷 같은 경우도 같은 브랜드가 다음 년에 사면 또 옷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죠.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눈에 확 보이는 뭐 세금, 뭐 식료품 이런 거는 매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면 국민들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매년 보험료를 올리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에선 대한민국에 늙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보험적으로 혜택을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도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험사들이 4월 1일자로 모든 보험 관련해서 작게는 5%, 많게는 20%까지 인상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름 자체가 좀 노인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칭하기도 했었던 것만큼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제 보험료는 오르는 건데, 희한하게 우리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오르지가 그렇죠. 않아서 이게 또 속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그 보험료 중에서도 실손보험이 더 크게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진짜 국민보험 중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뭐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보험료가 약 많게는 145%까지 인상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팍스경제TV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145%면요. 거의 2.4배 정도의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5년 갱신형. 5년 뒤에 갱신이 되잖아요. 그때는 24만 원의 보험료가 된다는 거죠. 그 스타벅스 아시죠? 커피. 네, 스타벅스, 별다방. 네. 우리나라에 199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커피 가격이 4,000원이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가격이었는데 지금 커피 거의 다 드시잖아요. 하루에 한 잔씩.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실손보험이라는 거죠. 실손보험도 없어서 안 될 보험인데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이 보험이 가장 보험사들 입장에서 손해율이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가장 많이 하게 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보험료가 실손보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폭탄 맞는 보험료 유지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이 보험료 올바르게 준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손보험은 이제 또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또 의외로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또 오르는 보험이 또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보험 상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뭐 암, 치매, 어린이, 뭐 운전자 보험, 성인 종합보험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보험 상품별로 인상률이 큰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 1일자로 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5에서 20%, 많게는 20%까지 인상됩니다. 근데 20%에 해당되는 보험이 바로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을 하고 바로 뭐 암이나 뇌 심장질환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40년 뒤, 50년 뒤에 걸리기 때문에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가장 높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품이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종합보험이죠.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한 보험 안에 여러 가지 담보를 넣는 겁니다. 진단비, 수술비, 뭐 입원 일당, 배상 책임, 운전자 보험 이런 걸 다 같이 넣는 종합보험이 담보가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상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단품 상품입니다. 암보험 따로 가입하고 뭐 치매보험, 뭐 운전자 보험 이런 단품 상품이 이제 세 번째로 많이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보험료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입하는 진단비나 수술비에 가입 금액이 또 줄어듭니다. 아니면 보상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과 다음 달 4월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보험료도 아니고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유사암, 대표 질환은 이제 갑상선암이거든요. 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완치율 99%의 암들이 유사암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지금 성인분들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데 4월부터는 1,000만 원밖에 준비가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유사암의 보험증권 가입 금액이 거의 300만 원 또는 600만 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워낙 물가도 많이 변했고 의료기술이 변했기 때문에 의료가치 수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우리 보험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유사암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혈관질환. 혈관질환에서 가장 보장범위 넓고 가장 경증일 때 먼저 보상하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우리 지금 성인분들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데 4월부터는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또한 수술비가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첫 번째,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 수술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회사 기준으로 백내장 수술 양쪽 눈을 수술했을 때 14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면은 4월 1일부터는 절반 수준이 7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보험료도 올라갔는데 보상받는 금액도 줄어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대 질환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수술비가 지금의 현재 3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다라고 하면 4월 1일부터는 1,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이제 자궁근종 우리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자궁에 혹이 생겼을 때 수술을 했을 때 150만 원 지금 보상받을 수 있다라면 4월 1일부터는 이제 7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가장 불리하고 불합리적인 건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보상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제 보장해 드리는 그런 가입 금액 자체도 축소된다는 얘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이제 앞서서 실손보험은 뭐 모든 분들께서 들어놓고 있는 뭐 꼭 필수 보험 중 하나인 건데 그 외적으로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어린이 보험, 종합보험들도 보험료가 인상될 예고라고 하니까 이 점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 금액 축소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하나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1일자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근데 5에서 20% 인상되는데 그 밑에 가로 열고 예정이율 0.25% 인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정이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뒀을 때 이자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사들은. 맨 밑에 노란 색깔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정이율이라는 거는 보험사가 부동산이나 뭐 주식, 은행, 뭐 아니면 우리 미디어, 뭐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내 가지고 우리 보험 가입자가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 돌려드리는 금액이거나 아니면 보험료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투자할 곳이 없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의 다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이런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실제 운영해서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위에를 보시면은 좀 빨간 글씨로 저희가 쳐놓은 거 한번 볼게요. 자녀보험은 15%에서 20%, 그 다음에 종합형 보험, 한 가지 보험증권 안에 뭐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게 종합 형태의 보험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5에서 7% 인상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내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4명의 보험을 한번 미리도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내가 보험을 한번 변경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보험 가입하고 뭐 3년이나 5년 동안 방치를 오래 하신 분들 아니면은 가입 증권을 한 번도 들여다보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맞이하셔서 한번 내보험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소 5%에서 20% 정도 이제 상승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자녀보험이 가장 큰 폭인 것 같아요. 20% 최대였고요.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7%였었는데 이 보험들이 다 사실은 필수보험 중 또 하나인 거잖아요. 좀 늦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정말로 보험료 폭탄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미리미리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오르는지도 저희가 이번에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보험이 요즘 또 문의가 많은 시기이잖아요. 네.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제 새학기가 시작했다 보니까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보험 중 하나가 우리 자녀들 보험입니다. 만약에 이제 4월 1일자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저희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먼저 10살 남자아이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을 때 밑에 보시면 담보들이 있어요. 뭐 암진단비 1억 원, 뇌혈관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저희가 좀 높게 가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3월 30일 올해 말일까지는 이 담보인데 보험료가 103,400원이에요. 근데 하루 지난 4월 1일 이후부터는 무려 월납보험료에서 2만 원이 올라갑니다. 같은 보장인데 124,000원의 보험료가 변동이 돼요. 근데 20년 동안 납입을 하잖아요. 그럼 매달 2만 원씩 올라가다 보니까는 496만 원을 더 납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내가 이제 내 자산을 늘리는 거에만 집중돼 있으실 거예요. 워낙 요즘 주식 안 하시면은 뭔가 도태된 것 같고 나도 어디다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90%는 모두 다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산을 지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 자산이 더욱더 마이너스 손실을 내지 않게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로 성인보험 같은 경우 어떻게 변경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성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입하는 금액 담보 관련해서 50세 남자 기준 20년 납 100세 만기, 뭐 암진단비 2천, 내 심장질환 2천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올해 말일까지는 13만 2,660원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4월 1일부터는 바로 매달 13,000원이 올라가는 14만 5,926원이에요. 그럼 20년 동안 또 계산하면은 318만 원이죠. 만약 우리가 4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거의 1,000만 원은 넘게 4월 1일자에 가입하시면 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이제 보험사들이 역 가까운데 큰 빌딩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내가 내 보험료 납입한 걸로 보험사들이 건물 지었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보험사들이 보험료 올리기 전에 우리는 거기에 대처해서 빠르게 가입하고 이 부분을 줄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빌딩 얘기 저도 한 적 있거든요. 왜 그 역 앞에 보면은 정말로 크게 뭐 떼댕떼댕 생명 뭐 아니면은 뭐 어디 보험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거 보고 아 저기에 반은 내 보험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험료 폭탄 피해 가려면 자 지금 이 시기 잘 살펴보시고 준비 이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험료는 보험료인데 앞서서 이 말씀도 해드렸습니다. 가입 금액도 축소된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장성 보험도 많은 분들께서 또 들어놓으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축소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들에 대한 축소가 좀 이루어질 예정일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축소하는 부분은 많은 손해가 났을 때 보상이 나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을 줄여가는데 2019년도 대한민국 질병 사망의 순위입니다. 우리가 암보험은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에 관련해서 암이 사망률 1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각 연령마다 다른데 20대부터 39세까지는 심장질환, 우리 심장의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대부터 80세까지는 동일하게도 또 심장질환. 중간에 40대부터 49세 같은 경우는 2위가 간질환이에요. 또 여기 보시면 30대 간질환, 50대도 간질환이 이렇게 있네요. 이 이유는 간이라는 장기 같은 경우는요. 워낙 필요할 경우 많이 손상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또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 술에 관대하고 술 문화에 가깝다 보니까는 이런 간이라는 장기가 안 좋아져서 사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위에 보시면은 이제 혈관 질환 중 하나인 뇌질환이 나옵니다. 여기도 뇌질환이 나오고 뇌질환이 나오고 여기 80세 이상부터 뇌질환이 나오죠. 또 80세 이상은 알츠하이머라 해서 치매 질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3대 질환이라고 보험에서 얘기하는 거는 암, 뇌, 심장 질환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4월 1일부터 인상을 시킬 예정이고요. 또한 보상하는 금액의 측면에서도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만 치중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2대 질환인 심장질환과 뇌질환 관련해서도 내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와 2위, 3위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암과 그리고 요즘 또 걱정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 2대 질환인 이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 질환의 보험 준비 저희가 잠시 뒤에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이쯤에서 궁금하신 부분들도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질환들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가입 금액을 설정해 두면 좋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달 월급이 200만 원 사람인가 300만 원, 뭐 1000만 원인 사람이 보험을 구성하는 금액 측면은 당연히 다르고 보상 금액 또한 거기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못해도 내 연봉에 80%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하고 뇌 심장 질환은 치료비로도 쓰이지만은 생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중증 질환에 걸리면은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병가를 내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내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진단비로서 생활비를 구성하시는 거죠. 내가 다 나을 때까지 아니면 회복하는 기간까지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치료비랑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2대 질환, 혈관 질환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혈관 질환이 비용 측면에서 암보다도 더욱더 많이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간병인이라는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또한 그다음에 회복 기간 동안에 재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암 같은 경우는 재활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 질환이 뇌질환과 심장 질환은 계속해서 재활 치료를 통해서 내 몸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내 월급의 80% 정도 이 부분 기억하셔서 준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이제 중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얘기 좀 해드렸고요. 가입 금액도 축소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쯤에서 어떤 식으로 보면 준비를 하면 되는지 이 부분 잠깐 정리 좀 들어볼까요?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다르고 이제 보험료 측면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가 다른데 크게 우리나라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보험사에 만약에 보험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분들보다도 보장범위라는 측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좁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보험사는 중증 질환에 좀 주목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사는 가장 중증인 뇌출혈을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경증인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은 보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사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손해보험사로 변경하는 걸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보험료 측면도 생명보험사가 좀 많은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그 이유가 전체 보험료 구성의 70%가 바로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 그러면 생명보험사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사망보험금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3천에서 뭐 5천만 원 이렇게 가입돼 있으면 이 보험료가 10만 원의 거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30%는 바로 암진단비, 뭐 수술비, 입원 일당인데 이런 담보들이 또 비갱신형이 아닙니다. 3년 또는 5년 갱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거죠.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험증권에서 살펴볼 거는 크게 대분류로 봤을 때 내가 생명보험사에 가입돼 있는지 손해보험사에 가입돼 있는지 두 번째로는 보험담보 안에 짧은 3년이나 5년 갱신형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암이나 뇌, 심장질환 그리고 보장범위 측면에서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렵다거나 아니면 보험증권을 찾기 힘들다라는 분은 저희 보험365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험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연락 주셔서 리모델링 또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두 다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전화 문자 편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또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암보험과 이대 질환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보험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 원인 1위인 암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은 어디에 주목해서 선택하면 좋을까요, 김희아 전문가님? 네,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조기 진단으로 암을 빨리 찾고 빨리 치료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받는 검사인데 여성분들은 조금 더 일찍 검사를 시작하죠.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들인데 먼저 자궁경부암 만 20세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여성분들 또 추가가 돼요. 우리 유방 관련된 검사를 하고 있고 남녀 동일하게 40대부터는 위내시경 하죠. 위암에 관련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40대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B형간염 항원이나 C형간염 항체 이런 양성 확인된 분들만 시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0대가 되면은 이제 대장암 검사,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검사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안 받거나 계속 미루시면요. 만약 내가 위암에 걸렸다. 이럴 경우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상을 못 받냐면요. 국가에서는 4대 중증 질환에 의해서 암내 심장질환 그리고 희귀질환 관련해서 급여 관련된 부분을 95%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검사 안 받고 계속 방치하고 미루다가 위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 95%에 자기 부담금이 5%거든요. 이 100%를 내가 병원비를 모두 납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 좀 바쁘다고 해서 이런 검사를 미루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또한 과거와 현재의 암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암 환자들이 3기나 말기에 발견됐죠. 그 이유가 이런 조기 검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아니면 항암제 치료를 통해서 암을 조기에 진압을 하기 때문에 시대에 변하는 것처럼 치료 방법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금액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 보험 또한 의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법으로 내가 가입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진 주기와 방법이 이렇게 좀 바뀌어 가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보험 안에서 좀 살펴보면서 준비를 좀 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암보험이 굉장히 또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게 의료기술의 트렌드에 따라서 좀 바뀌고 있는 것들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주목받는 담보가 그래서 또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담보일까요? 네, 요즘은 조기에 진단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항암제 치료 관련된 부분인데 표적 항암 치료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적 항암 치료는 바로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주변의 정상세포도 다 같이 죽이기 때문에 워낙 부작용이 많았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머리가 빠지고 뭐 구토 증상이 생기는데 이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이런 치료 방법이 표적 항암제 치료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암 치료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꼭 수술하지도 않고 반면에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의료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면역항암제라 해서 내 면역력을 키워서 암세포를 죽이는 3세대 면역항암제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암 같은 경우는 2세대의 표적항암제에 맞춰져 있고 또한 우리가 보험에 관련해서 기존에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이렇게 암에 관련해서 보상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표적항암제라는 새로운 치료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내 보험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담보로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었지만 아마도 주변에서 이제 표적 항암 치료와 관련된 얘기를 종종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좀 더 대중화되고 있는 치료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담보를 찾고 있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암보험은 이와 관련된 담보가 좀 필수적으로 들어간 담보 그런 보험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보험일까요? 네, 그래서 당연히 표적 항암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에 관련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은퇴를 하거나 병가 그때 생활비가 필요한 진단비까지도 가장 저렴한 회사를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모든 보험사 보험료 비교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라고 해서 뭐 유병자 암보험을 가입한다거나 가입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건강한 분들과 거의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실 거는 당뇨 환자분들, 고혈압, 뇌졸중, 뭐 협심증, 2대 질환이죠. 뇌질환,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당연히 심장질환 중 하나이고요. 심장 판막증, 피가 역류하는 게 고장났을 때 심장 판막증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 모두 다 건강한 분들과 동일해요. 이제는 아프다고 해서 내가 암보험 가입할 때 유병자로 분류되거나 이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상해 관련된 뭐 교통사고나 자동차 사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치료가 끝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원래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 안 하고 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치료 중인 경우는 어떤 보험에서도 어떤 보험사들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치료가 끝난 분들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표적 항암, 새로운 암 치료 방법이죠. 조기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표적 항암 치료법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약관과 담보에서 가장 유리하다. 이제 보험사들은 크게 두 가지의 약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리한 회사인 회사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정 항암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분들만 해당됩니다. 유방암 호르몬 치료일 때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보상하지 않는 담보 중에서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보험사는 이 부분을 보상을 안 한다라고 하지만은 특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는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적인 유방 관련된 이런 치료도 다른 보험사들은 보상 못 받는데 이 보험사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납입 면제 측면에서 암에 걸렸을 때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이 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하고 이후로는 보험사가 납입해 주면서 남아있는 보장은 계속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표적항암 암보험만 있다라고 하면은 암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표적항암 치료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험 자체가 표적항암과 관련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보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로 장점을 누려볼 수 있는지, 뭐 비용적인 면일까요? 아니면 어떤 면일까요? 당연히 이제 비용 측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표적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뭐 유방암일 경우, 폐암일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의료 비용이 다릅니다. 뭐 주사로도 맞을 수 있고 경구약이 먹는 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는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내가 진단비를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가입을 하고 부가적으로 수술비, 입원 일당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은 말 그대로 표적항암은 내가 순수하게 치료비로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진단비 가입한 부분은 내 말 그대로 생활비라는 거죠. 암에 걸리면 당연히 좋은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유기농 야채 드셔야 되고 또한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면 절약할 수 있지만은 몸이 힘들기 때문에 거의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기존에 생활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비는 순수하게 내 생활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원일당 수술비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하지만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럼 입원일당과 수술비는 이런 자기부담금을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보험을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생활비도 따로 빼놓으실 수 있고요. 또한 치료비 걱정 없이 순수하게 가입한 보험에서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비싸기로 소문난 게 바로 표적항암 치료라고 하잖아요. 이 보험을 통해서 그 혜택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표적항암 치료와 관련된 담보들이 가장 중요한 이 보험이겠지만 이 외에 또 다양한 담보들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담보로 또 꾸려져 있는지 담보 소개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진단을 하잖아요. 앞서서 각 연령대가 됐을 때 조기에 진단을 하는데 거기에 양성종이야. 그냥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수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진단. 예를 들어서 크기가 사이즈가 작으면은 의사분들이 수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떼지 않으라고 그래요. 이럴 경우 그냥 진단만 하더라도 10만 원이에요. 근데 연간 1회니까 아이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검사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매년 만약 검사하셔서 나오신다 그러면 10만 원씩 받는 거지만 대부분 분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이 연간 1회 주는 거에 관련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암진단비. 암진단비는 이제 생활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활비.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 대표적 질환이 이제 갑상선암이죠. 이 갑상선암이 완치율이 99%의 암인데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암의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렇게 보상 금액을 적게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 유사암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암진단비, 갑상선암도 모두 다 뭐 3천만 원, 2천만 원 드렸는데 워낙 발생이 많아지니까 분류를 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유사암 대표적으로 변할 암이 바로 여성의 암 2위인 유방암이 미래에는 유사암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유방자궁암, 뭐 전립선, 방광, 대장전망내암이 일반암의 회사를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생명보험사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소액암으로 분류돼 있어서 또 일반암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적어들고요. 재진단암, 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흡연하시거나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꼭 가입하셔야 될 담보 중 하나인데 암이 한 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전이 되거나 재발하거나 이러는데 암진단비 처음에 받으면 없어집니다. 다음에 암에 걸렸을 때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근데 재진암 진단비를 가지고 계시면은 2년마다 암에 남아있거나 암이 전이가 되거나 재발될 때마다 계속 보상받을 수 있어요. 수술비랑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 2년이 경과돼요. 첫 번째 암에서 2년이 경과된 이유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계속 말씀드린 표적항암 여기에 관련된 치료비 5천만 원입니다. 한 번에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치료를 받을 때마다 그 금액을 계속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은 꼭 수술하는 법이 없죠.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했을 때 각각 1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500만 원,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통원 일당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동일한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밑에 있는 건 많이 드리죠. 병원에 갔을 때, 통원을 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병원 있죠. 그것보다 작은 병원을 갔을 때 10,000원을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전에 가입했던 안보험과 좀 많이 달라졌죠. 이런 재진암 진단비도 없었고 이런 진단비, 양성종양, 폴립 같은 거 없었고 표적 항암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통원 일당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의 안보험은 거기에 치료법에 맞춰서 새롭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담보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꼭 필요한 필수 담보뿐만 아니라 이 보험 플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담보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표적항암 치료제와 관련된 담보들 이 보험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재진단과 관련된 그런 담보들도 이 보험에서만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좀 앞선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차 한 번 더 여쭈면 지금 살펴본 가입 금액, 담보에 대한 가입 금액이 이제 4월 1일부터는 좀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네, 4월 1일부터는 어떤 담보가 줄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유사암 관련해서 지금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해요. 이제 60세가 넘으시면 안 되겠죠. 근데 4월 1일부터는 모두 다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표적항암은 지금 3월까지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데 4월 1일부터는 3천만 원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 부분이 왜 갑자기 내려가냐면요. 워낙 요즘 치료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암 치료 받으면은 수술, 방사선 이런 치료를 안 합니다. 다 표적항암 치료를 초기에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현재는 5천만 원을 보상하지만은 손해율 측면에서 많은 금액이 계속해서 보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천만 원으로 줄어들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4월 1일부터 이렇게 폭넓게 구성되어 있었던 가입 금액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무려 5천만 원을 지금 가입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금액이 3천만 원으로 또 대폭적으로 축소된다라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리미리 이 부분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보험료잖아요. 보험료도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분석가인 만큼 보험료도 좀 꼼꼼하게 분석 좀 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건강한 여성분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앞서서 건강하다는 기준은 당뇨, 고혈압, 뇌질환, 심장질환 있으셔도 건강하다는 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50세 기준으로 20년 납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보험료 비교하기 위해선 모든 보험사를 이렇게 암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뭐 표적항암 2,000원 이렇게 적게 하고요. 우리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뭐 어린이 보험도 A사, 뭐 치매 보험도 A사인데 다른 보험사입니다. 다. 이 A사가 자체적으로 3월 달에 다른 보험사보다 15% 보험료를 할인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월납보험료 봤을 때 이 보험사만 10,000원대죠. 나머지는 14,000원, 15,000원, 많게는 20,000원까지. 매월 차이 나는 게 12,000원까지 차이 납니다. 그럼 20년 동안에 봤을 때 300만 원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암진단비를 올려서 가입한다. 뭐 2천이나 3천만 원. 그리고 표적항암 당연히 올려야겠죠. 5천만 원. 그러면 이 차이는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 자녀도 있으면은 우리 4인 가족 측면에서는 거의 1,0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요. 남성분들도 한번 바로 볼게요. 남성분들 동일하고 50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이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지금 뭐 나머지 뭐 보험사들 11개가 있는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저희가 이 5개 하지만 왜 했냐면요. 나머지 5개사는 너무 터무니없이 더 비싸요. 우리 가장 비싼 B사보다도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 동안에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B사 같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이었죠. 남성분들 보면은 남성분들은 최대 405만 원이에요. 원래 남성분들이 암이나 뇌 심장질환에 더 많이 걸리시고 조기에 걸리시기 때문에 여성분들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 각각 보험료 비교해 드렸습니다. 일단 건강한 분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좀 살펴드렸고요.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또 있을까요? 네,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암보험이 충분히 있으실 거고 만약에 없으신다라고 하면은 이 암진단비나 소외감진단비 올려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금액을 좀 줄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적항암 치료제 5천만 원, 4월 1일부터는 3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암 직접 치료 특약 여기에 관련해서는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도는 500만 원. 근데 빨간색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남성분들 55세, 60세 분들 저희가 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로 맞추기 위해서 가입 금액을 줄인 거예요. 만약에 동일하게 500만 원 하시면요. 4만 5천 원의 보험료가 납입하게 되는 거고 5만 7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면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남성분들은 너무 4만 원, 5만 원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 두 개에 관련된 담보를 100만 원으로 줄여서 3만 2천 원, 4만 1천 원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분들도 이렇게 걱정 없이 준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보험료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담보, 표적항암 치료제 담보가 잘 갖춰져 있는 암보험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9번, 문자 1668-2838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빠르게 다음 그 보험 정보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다음으로도 이제 이대 질환인 거잖아요. 네. 이대 질환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리면 수술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혈관 질환 같은 경우 워낙 작은 부분이고 막힌 부분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이대 질환 환자 중 80%가 수술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심장 질환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바로 심장 질환으로 경험하고 계시는지 먼저 2017년도 다빈도 수술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한 수술 중 10위가 바로 협심증이라는 심장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근데 급성심근경색 생명보험사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 보상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있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텐트 삽입 수술 보시면은 2017년도 수술 건수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1위는 백내장, 2위 치액, 유방에 관련된 양성종양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7위에는 가장 중증 질환이 심장 질환의 초기에 수술하는 스텐트 삽입 수술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0대 이상 수술 인원 중 4위가 바로 이 심장 질환이 스텐트 삽입 수술입니다. 뇌질환 관련돼서도 한번 볼게요. 뇌질환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있어요. 먼저 고혈압. 우리나라 만성질환 중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고혈압입니다. 근데 약만 드시면 안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고 운동해 주시고 식습관 조절해야 되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내가 방치하거나 게으르게 했다. 그러면 바로 뇌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 1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이상지질 혈증은 고지혈증이에요. 그다음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은 백해무익하다 하잖아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 크게 보면은 뇌 질환이든 심장 질환이든 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가족력입니다. 내 윗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혈관 질환으로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내가 걸릴 확률이 더욱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령, 노화가 시작되면 우리 혈관도 늙습니다. 20대의 혈관과 80세의 혈관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는 혈관의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질환 중 하나죠. 거기에 또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워낙 코로나 때문에 외식도 못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 많이 드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또 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 혈관에 쌓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혈관 질환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성분들 회식도 많고 또 이 흡연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이대 질환에 더욱더 취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뭐 흡연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 이대 질환 좀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질환 보험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바로 플랜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제 보험 중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바로 무해지 보험이라는 겁니다. 이 무해지 보험이 원래는 건강한 분들만 가능했는데 지금 이 혈관 질환에서는 유병자분들도 모두 다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 질환 준비하는 보험 특징 3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무해지 보험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도 약 25% 정도가 더욱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325 보험이나 335 보험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유병자 무해지로
변경하시면 더욱더 저렴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약을 드시거나 입원했다거나 수술했어도 건강치에 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앞서서 스텐트 삽입 수술 협심증일 때 보상하는 질환이 바로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이고요. 또한 보험료 인상 관련된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비갱신형이에요. 납입하는 기간 동안 납입하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만기까지 보상받는 게 바로 비갱신형이고요. 마지막으로 유병자분과 건강한 분들 저희가 두 가지 형태의 보험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납입 면제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유병자분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이고요.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까지 유병자분들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게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이게 추가적으로 3가지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대 질환의 이 플랜 여러분들도 좀 살펴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병자분들도 준비가 가능한 건데 사실 저는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병자분들을 위한 담보하고 보험료 좀 바로 만나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앓고 계시는 분들, 뭐 식습관이나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존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더 이대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대질환 유병자분 플랜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기본 계약으로는 상해 사망 5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대질환에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모두 다 전 연령 1,000만 원씩. 근데 수술비 측면에서는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좀 나눠요. 여성분들은 1,000만 원, 남성분들은 500만 원. 그 이유는 앞서서 남성분들의 보험료가 좀 높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저희가 보험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줄인 거고 올리셔도 됩니다. 1,000만 원으로. 보시면은 남성분들 4만 원에서 6만 원대, 그리고 여성분들은 3만 원에서 4만 원대로 유병자분들은 이대질환 걱정 없이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담보 이렇게 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술비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보상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건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험사들 입장에서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술비에서 112대 수술비라는 게 추가로 건강한 분들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 맨 위에 있는 게 중증질환이에요. 중증질환일수록 보상금액이 많습니다. 이대질환 포함되고 그 밑에 보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경증질환인 뭐 녹내장, 파킨슨병, 마지막에 우리나라 수술 백내장, 치해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1,000만 원, 그 밑에 있는 게 500, 이 수선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플랜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랜 보시면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상해 사망 최소로 들어가고요. 또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질병마다 수술했을 때 보상하는 금액인데 질병 수술비가 있고 앞서서 제가 112대 수술비 있죠. 1,000만 원인 게 이대 질환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 그 밑에 있는 게 뭐 위궤양, 녹내장 이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백내장하고 치액은 50만 원, 40만 원. 왜?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많이 나가면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 금액을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5대 장기와 각막 이식 수술은 90세, 100세 만기가 아예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다 80세 만기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다음 장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건강한 분들. 이대 질환을 겪고 나서 남아있는 보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암같이 매년 검사를 해야 됩니다. 혈관 질환 같은 경우. 그럴 때마다 CT, MRI 초음파 5만 원씩.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내 자기 부담금만큼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혈관 조영술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핏 관련된 촬영 관련해서 또 5만 원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우리 건강한 분들 보험료 바로 보여드리면요. 먼저 연령에 따라 조금 달라요. 젊은 연령대 40대부터 50대 분들, 남성분들은 3만 원, 4만 원, 여성분들 모두 다 3만 원대. 그리고 조금 더 연령 50대 지나면
5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남성분들 4만 원대, 여성분들도 계속해서 3만 원대. 그래서 하루에 1,000원이나 2,000원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치료비 걱정 없이 모두 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까지 저희가 꼼꼼히 좀 알려드렸는데 아마 좀 더 디테일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수술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담보 설정도 어떤 식으로 나에게 맞춰서 또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 좀 있으실 텐데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9번, 문자 1668-2838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4월 1일부터는 이와 관련된 혜택이라든지 보험료가 또 축소된다라고 하니까 보험료는 또 높아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